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다솜 아나운서도 14일에 긴급재난 문자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동시에 여러 대의 핸드폰에서 삑삑 알림음이 울려서 깜짝 놀랐는데요. 제주 서귀포 남서쪽 해상에서 지진이 발생한 거였죠. 맞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놀라셨을 텐데 이번에 발생한 지진의 규모가 4.9였는데 제주에서는 역대 가장 강력했다고 하고요.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을 느낀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전남과 부산에서도 여파가 감지가 됐다고 하는데 인근에 계신 분들은 여진에 대비하면서 관련 정보 계속해서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지진이 발생하면 일단 떨어지는 물건에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진동이 멈춘 후에 이동해야 안전하다는 사실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합천 삼가 고분군이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사적으로 지정됐습니다.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으로 가야사 복원과 관광 자원화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해시 안동 도시개발지역 인근에 대형 물류센터가 들어선다는 계획을 두고 지역의 반발이 거셉니다. 김해시의 입장은 어떤지 정책 브리핑에서 들어봅니다. 경남 잠수기 어업인들이 열악한 조업 환경을 개선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단속 중인 분사흡입기 사용을 허가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덤프트럭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잇따르면서 경남경찰청이 암행순찰차를 이용한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합천 삼가 고분군이 역사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사적으로 지정됐습니다. 가야사의 복원과 관리에 한 획을 긋게 됐는데요. 잊혀진 역사가 현재에서 빛을 발하는 계기가 되길 지역의 바람도 커지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천 상가면 양전리와 동리, 일부리 53만여 제곱미터에 걸쳐 자리한 삼가 고분군입니다. 경남에서 두 번째로 큰 이 가야 유적에는 1세기에서 7세기에 걸쳐 만들어진 330여 개의 봉토분이 있습니다. 널무덤과 덧널무덤, 돌방무덤 등 가야 고분의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다양한 양식이 모여 있고 고분 축조 기술과 시대별 유물들이 숨쉬는 이곳. 가야 정치체제의 성립과 발전, 소멸 과정을 보여줘 가야 문화 규명에 중요한 유적이 드디어 국가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1974년 경남도 문화재로 지정된 지 47년 만입니다. 삼가고분군은 그 문화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 주변 제지역과의 교류와 이런 형태들을 보여주는 아주 특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게 삼가고분군이 사적으로 지정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도로 확장 공사 등으로 형태가 남아있지 못해 보고서로만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던 삼가 고분군. 지정 노력 4년 만에 국가사적으로 승격되면서 국비를 지원받게 돼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지역의 정체성을 높이고 관광 자원으로서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국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건 정비를 통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황묘산과 연계하여 합천군 남북권 지역의 문화 관광 중심지로 만들어갈 앞으로 가야사 복원의 속도를 더할 경남 내륙 지역의 중심 고분군. 가야사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역할을 위해 합천군은 주변 사유지를 매입하는 등 종합 정비 계획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경남 지역 잠수기 어업인들이 열악한 조업 환경을 개선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잠수기 어업인들은 15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단속 중인 분사흡입기 사용을 허가하고 잠수부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똑같은 흡입기를 사용했는데 여수해경은 한 달 정지를, 창원해경은 2년 허가 취소를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잠수기 어업인들이 사용하는 분사흡입기는 바닷속에서 압력으로 조개를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생태계 파괴 우려가 있어 법으로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잠수기 어업인들은 분사흡입기는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다를 깨끗하게 해주는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2달 전에도 한 명 죽고요.
그렇게 열악하게 조업하는데 그것을 호미로만 옛날 70년 전에 한 호미로만 작업하라고 합니다. 이게 법 개정이 안 되고 이게 이대로 나가면은 잠수부들 다 죽습니다. 한편 경남에서는 창원 진해와 거제, 삼천포, 남해 등에서 130여 명이 잠수기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해 시가 안동 지역 물류센터 건립을 허가한 것을 두고 이 지역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축구장 16개 크기의 거대한 물류센터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주민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허가를 낼 수 있냐며 시의 일방적인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고 전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물류센터가 지어지면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 문제를 비롯해 교통 혼잡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5일 오후 주민들이 대규모 집회까지 열었는데 이와 관련해 김해시의 입장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김해시 건축과 한기송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먼저 최근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동 물류센터를 허가하게 된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민간 투자 회사에서 우리시 안동 164-2번지 외 3필지상 일반 공업지역 내에 기존 창고 시설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2021년 4월 29일 교통영향평가 심의와 2021년 6월 22일 김해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21년 7월 30일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의 실무 심의 협의를 거쳐서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요건을 갖추어서 2021년 9월 23일 건축허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전에 주민들에게 공지를 했거나 조율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이 해당 사업은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개별 건축 허가 신청권으로 관계 법률상 사업 시행에 대한 공청회 개최 또는 간보 게재 등의 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건축 허가 처리를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는 관련 법에서 정하지 않는 절차로 사업 시행자에게 요구될 수 없었습니다. 네, 주민들은 물류센터가 지어지면 교통 대란을 비롯해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로가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교통과 관련 사항은 좀 전문적인 부분이라 관련 부서 교통정책과의 의견에 의하면은 해당 부지는 기존에도 물류센터로 사용되는 부지이며 주변 부지도 공장 및 물류 창고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 대형 차량의 통행이 잦은 구간으로 알고 있고 물류센터에 출입하는 대형 화물 차량은 주로 밤 시간에 도착하여 물류 작업을 하기 때문에 통행 시간에 물류센터로 출입하는 대형 차량의 통행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할천 초등학교의 통학은 안동 육거리에서 사만로를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경찰서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학 안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주민들의 반대 의견과 관련해 김해시의 입장은 어떤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허가권자가 허가 취소 사유가 뚜렷하지 않는 상황에 허가 취소 등은 어려움이 있고 법적 분쟁이 예상되므로 신중히 검토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해 안동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김해시 건축과 한기송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 암행 순찰차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것, 바로 암행 순찰차의 역할인데요. 최근 전국에서 덤프트럭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경남경찰청이 암행 순찰차를 이용한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남경찰은 지난주부터 암행 순찰차 2대로 진주와 창원, 양산 등에서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 특히 덤프트럭의 교통법규 준수 여부를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은 내년 초 암행 순찰차를 추가로 배정해 단속을 더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키워드 뉴스 두 번째 키워드, 고액 기부입니다.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한 기부가 절실한데요. 오랜만에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5일 대호테크 정영화 대표가 대한적십자사 고액 개인 기부자 클럽인 RCHC에 가입했습니다. 정 대표는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RCHC의 8번째 가입자입니다. RCHC는 누적 기부 금액을 기준으로 대한적십자사에 1억 원 이상 기부했거나 기부를 약속한 개인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 NC 박건우입니다. 올 시즌 자유계약 선수 시장에서 대어로 꼽히는 두산 베어스 외야수 박건우 선수가 NC 다이노스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NC는 박 선수와 계약 기간 6년, 계약금 40억 원과 연봉 54억 원 등 모두 100억 원 규모로 FA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2009년 데뷔한 박 선수는 올해를 포함해 7시즌 연속 3할 타율과 5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 등 리그 정상급 외야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찰들의 휴양 공간인 경찰 수련원은 전국 10곳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남해군의 전국 최대 규모의 경찰 수련원이 새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경찰 수련원의 특성상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아 관광 관련 민간 투자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깔끔한 객실부터 축구장, 강당 같은 각종 부대 시설까지 신축 펜션처럼 보이는 이곳은 2년 전 제천에 들어선 경찰 수련원입니다. 전국 12만 경찰의 휴식을 위한 공간인데 연간 15만 명이 찾을 만큼 경찰 가족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제천 같은 경찰 수련원이 이제 남해에도 들어섭니다. 최근 국회에서 관련 예산 일부가 통과되면서 남해군 경찰 수련원 유치가 확정된 겁니다. 146객실, 건물 면적은 축구장 2개 크기이며 국비 67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는 전국의 10개 경찰 수련원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데 현재 남해군 서면 일대 8개 부지를 놓고 고심 중입니다. 경찰 수련원 유치는 낙후 지역으로 분류됐던 남해 서면의 호재입니다. 요즘 인기를 모으고 있는 장항숲부터 스포츠파크까지 연결되면서 각종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서면 주민들은 남해여수 해저터널 준공 이후 KTX와 공항을 비롯한 교통망이 연결되면 휴양을 위해 지역을 찾는 발걸음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해 자체 그리고 서면 자체가 워낙에 그런 휴양지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치열한 업무 이후에 정신적으로 평온하게 쉬실 수도 있고 그리고 마음 심신이 안정되는 느낌을 꼭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경찰청에 따르면 남해 경찰 수련원에는 연간 23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 수련원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다 보니 관광 관련 민간 투자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지리적 특성상 남해읍 상권도 크게 살아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처음에는 남해읍과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남해읍 시장이라든지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된다. 하루에 700~800명의 많게는 한 1000명 정도의 사람이 남해읍 시장을 찾게 된다. 그러면은 운수, 택시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화랑을 일으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실시 설계를 거쳐 빠르면 2025년 연말쯤엔 준공될 것으로 보이는 남해군 경찰 수련원. 고정 관광객이 늘어나는 만큼 관광 남해 이미지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SCS 조준욱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지영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